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볼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8강 대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 줄기세포 대표적인 종목 파미셀입니다. 난소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 1상을 신청했다라는 호재가 있고요. 김종구님은 세진중공업, 지금 조선주들을 다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세진중공업은 NG패브리콤과 해상풍력 컨소시엄 계약까지 맺었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파미셀과 세진중공업, 지금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네, 일단 뭐 파미셀은 이제 이미 그 10년치 시세를 낸 종목이에요. 네, 이쪽은 계속 여러 가지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 종목을 뭐 물려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상투가 기록된 종목이 지금 얘는 이제 남극에 상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민이 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집까지 짓고 살고 있는 이런 종목을 네, 남극에서는 하루 움직이는 거리 얼마 안 될 거예요. 날이 추워서. 그래서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정말 지금 좋은 종목들 너무 많고요. 대세 저점이 나오게 되면은 주도주가 변해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파미셀 얘기를 하면서 자꾸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은 관련해서 이걸 왜 이렇게 지수가 대저점이 나오게 되면 2년이나 3년 대저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를 월봉에 대해서 월봉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와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코스피 차트고요. 네, 그다음에 주도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오르던 시절에 주도주는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네, 당시 조선주들이라 기계 관련 종목들이 중국 관련 산업재 소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갔고요. 당시 포스코도 이때 주도주의 역할을 했어요. 네, 중국이 고성장하는 자리에서 2004년부터 이 종목이 몇 배를 갔냐면 60배 갔습니다. 60배. 주도주가 됐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치고 빠집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1년 반 폭락해서 여기 저점을 만들고 다시 상승 반전하는데 보시면 이 종목은 오르지 못하고 하락 전환해서 두산중공업이 당시 기록했던 고점이 여기 14만 원 근처 언저리인데 지금 이 두산중공업의 현재 가격은 5,800원입니다. 네, 몇 토막 났냐 하면은 대략 2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네. 네. 한번 주도주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대세가 나오면 이게 저점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10년 내내 빠지고 있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치고 오를 때는 여기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네. 네. 이 기아차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기아차가 차화정 장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수가 대저점이 나온 다음에 주도주가 변화가 돼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조정에 들어가고 신주도주가 차화정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대형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에요. 이걸 사이클리컬 소위 그 컨슈머 프로덕이라고 그래서 경기 소비재라고 부르는 이 차화정 시절에 자동차 그리고 화학 관련 종목들 당시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었고요. 여기서 고점을 치고 나서 여기 급락이 뭐냐면 바로 유럽 금융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 금융이 나오면서 얘도 조정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 상투 치고 아직도 지금 못 오르고 있죠. 이 자리가 8만 원에 있었던 게 지금 2만 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것 또한 7, 8년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바닥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 이게 지금 지수는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지수 횡보하는 박스권 과정 속에서 주도주가 또 나옵니다. 바로 그 종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 소비재 중에서 소위 K뷰티 관련 종목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요? 네, 지금 이 종목은 헬스케어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2012년에 저점을 기록을 해서 네.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죠. 2012년에 그 유럽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끝나고 나서 위기가 진정이 되면서 우리 지금 박스권에 행보를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여기 어디에 있었냐면 4만 여기 이 자리가 어디냐면 4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1차 상승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파동인데 여기가 지금 59만 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2배 오른 거죠. 그러고 나서 고점 얘는 워낙 펀더멘털이 되기 때문에 또 바이오 헬스케어가 움직일 때 박스권에 등락을 했지만 이 종목 끝난 그런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까지 상승했던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대장주가 네, 상투를 쳤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을 또 상투를 쳤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쪽 섹터가 기다라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파동에
이 저점 기록한 여기가 얼마냐면 미국의 테이퍼링 때문에 조정을 받고 나서 큰 저점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여기처럼. 그리고 대 2년 상승을 보였는데 여기서 셀트리온이에요. 이게 4만 원, 5만 원에서 얼마를 갑니까? 35만 원까지 갔죠. 8배 올랐습니다. 대상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흐름들의 전철을 이 종목이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을 갖다가 관심을 두는 것은 많이 물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다고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자리에 중국 관련 종목이었던 두산중공업 10만 원대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중국의 고무신 난장만 팔아도 대박 난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절입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중국자 관련 주면 내용이 되든 안 되든 막 가는데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우리 바이오주들의 펄이든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당시 두산중공업이 기억나는데요. 이 종목 고점에서 이 종목 퍼가 얼마였냐면 350에서 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0에서 500이라는 것은 시가총액만큼 버는데 드는 시간, 연수가 300년, 500년 돼야 본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까지도 이게 버블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난 것처럼 지금 바이오주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상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계속 그 종목을 관심을 둔다는 것은 참 뭐 시장이 안 보이던가, 네, 아니면 악의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닌 건 그냥 버려두고 시장은 지수가 저점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상승 파동마다 주도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주도주는 어디에 가 있냐면 신고가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요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지금 지수잖아요. 지수 업종 지수에 네. 봅니다만 지수가 이렇게 월봉상의 저점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도 이미 주도주는 어디에 가 있냐면 신고가에 갔습니다. 그 샘플 종목을 소개를 드리면 이건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이 LMS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월봉이죠. 네, 이 종목은 지수 첫 번째 저점을 치던 지난해 10월 말 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 더블 바텀이죠. 그리고 지수가 빠져도 오르고요. 지수가 올라도 또 오르면서 주도주는 이미 신고가에 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면서 지금 뭐 바이오, 제약 이런 거 하시면 안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남극 거주민 된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서 뭐 어떤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이 바이오주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생각의 변화가 지금 필요해요. 주도주가 변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증시의 전형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세진중공업 말씀드리고 기왕이면 뭐 어차피 바이오주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진중공업은 실적도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합니다만은 뭐 저는 이게 중국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가도 적어도 얘는 추세 자체는 이미 이 남극 대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까지는 못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오다가 뭐 호주쯤에서 다시 돌아서 남극 대륙을 가든지 하겠지만 적어도 이 두 종목의 승자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고 아닌 섹터에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산종업 20년 동안 들고 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만 원에 매수했던 거 10년 들고 있는데 지금 5천 원 된 거거든요. 예, 과거에 두산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이었는지 다 기억하실 거고요. 지금 바이오 관련 섹터들도 그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 승자 세진중공업이고 제가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흐름이 그런데 이제 고집스럽게 이미 상투치 섹터 자꾸 좋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지수 상승이 이어지면서 최소 제가 보는 지수 목표치는 2,400선 정도까지는 2년 안에 갈 건데 그 시간 동안에 시간 낭비하고 다른 종목은 한번 이 파동의 2년 상승, 지수 상승 기간 동안에 주도주를 잡으면 최소 목표치가 8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남극 대륙에 정착한 그런 종목을 관심 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진 종목 승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이제 세진중공업으로 정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주가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현재 자체에서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가 시장 주도주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 세진중공업이었고요.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수산 오하임님의 추천주입니다. 최근에 방사능과 관련해서 수산주들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죠.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강화된다라는 정부 방침 아래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조영은님은 동진세미캠 반도체 소재 대표적인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포토레지스트의 2차 수출 허가로 인해서 기대감이 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게 나을까요? 모두 일본과 관련돼 있어요. 네, 제가 이 후쿠시마와 관련된 상당히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네, 일본의 약점이죠.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이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평화의 대전인데 거기에 이 오염된 수산물을 먹이거나 또 농산물을 먹이고 하는 것은 정말 소위 그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양심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정말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포인트를 우리 정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그럼 후쿠시마 관련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요소들은 네거티브 이슈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주식은 네거티브 이슈로 오르는 것은 한 2주 정도 본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한 2주 올랐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직전 고점까지 왔고 이게 펀더멘탈로 전환이 돼서 실적으로 전환될 거라고 빅 트렌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동원수산의 경우에 사실 이 종목 내수주고요. 전 내수주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위험한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과거에 그 신성통상이라든지 이런 소위 일본 제품들 불매운동 관련 네. 수혜주로 올랐던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신성통상입니다. 가파르게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쭉 급락해서 떨어졌죠. 이 고점에서부터 3,000원에서 지금 2,000원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올라올 거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이슈로 올라온 종목들은 한계가 있고요. 근데 이제 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이 최근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가파르게 보이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과 이제 경쟁하는 8강에서 붙은 종목이 바로 동진 세미캠인데 네. 오늘 지금 포토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두 번째 수출 허가가 나왔다는 소식으로 소위 과거에 소위 일본 관련주는요 네거티브 이슈로 오르는 애들은 소위 불매운동이나 이런 네.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포지티브 이슈. 이 네거티브 이슈를 포지티브를 이슈로 승화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의 미래 산업 비전과 관련돼 있어요. 기술 한국을 결국 이겨내야 되고 특히 반도체를 포함해서 인공지능 사회에서 핵심 부품과 핵심 장비 그리고 핵심 소재에 대한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산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동진세미캠은 세계적인 회사가 앞으로 되어야만 되는 회사예요. 수출 허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수출 허가가 된 것은 이 동진세미캠은 일시적인 악재겠지만 한국의 산업 비전을 봐야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이 지금 이 시작한 이거는 뭐 이게 그냥 우리 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경제 전쟁이나 무역 전쟁이나 기술 전쟁은 시작된 거고요. 이 전쟁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30년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쨌든 그 길이라는 건 이제 잠시 제쳐놓자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에요.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산업 혁명,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혁명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핵심 역량을 갖고 세계 1등의 모습을 저희가 잘하는 IT 제조나 IT 부품 제조나 장비, 소재 제조 분야에서 1등을 하게 된다면 자연히 그 길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는 뚜벅뚜벅 마치 밤에 길을 모를 때 우리는 뭘 보고 가냐면 북극성만 쳐다보고 가면 북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그리고 남극에 있는데 이제 북극성이 보일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침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의 꿈과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산업적 비전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예를 들면 포토리스트리 지금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 건, 지난주에 한 건 내주고 이번 주에 또 수출허가 한 건 내줬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비전이나 산업 전략이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소위 기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소재, 장비 이런 부분을 국산화하고 내재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어디도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트렌드적 관점에서 이 종목은 계속 저는 뭐 중간중간에 일본이 계속 중간중간에 아마 간보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소위 포카나 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뻥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든 어쨌든 한국에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산업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승자는 동진 세미컴으로 하고요. 수산물 관련 종목은 좀 일시적인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좀 매니저님께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그렇죠.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동진 세미킴이 거기에 딱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윤여민 팀장은 삼성중공업, 지금 조선주들 수주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KG 이니시스입니다.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삼성중공업과 KG 이니시스 누가 이길까요? 네, 이 삼성중공업 최근 들어서 이제 LNG선 관련으로 LNG를 연료로 하는 그런 그 선으로 친환경 배를 통해서 이제 이 중국의 경쟁을 지금 뿌리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중국 업체들하고 우리 조선사들의 소위 효율성을 따졌더니 한 30% 정도 효율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급 기술을 쓰고 좋은 자재를 쓰다 보니까 결국 그 비용 처음에 성과는 좀 높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뭐 4, 5년, 6, 7년 지나면 바로 그냥 브레이크 이븐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배가 결국은 더 싸더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요. 그런 면에 모멘텀 분명히 존재하고 세계 1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조선의 희망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조선주들이 과거 중국 관련주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성장이 진행되면서 무역의 규모도 크고 수출도 수입도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배들을 많이 졌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수리조선이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만 남아있어서 이 업황이 과거 2004년에서 2008년, 9년까지 있었던 조선의 30년 대홍황 이것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박스권으로 보이고요. 뭐 지난번에 있었던 이 정도 레벨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9,000원 정도인들이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두 종목에 관련해서 이 삼성 종목도 오르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KG니스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한 소위 그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 완화와 관련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견조한 실적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핀테크와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도 미래 산업에 속해요. 이게 결국 나중에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인공지능 사회의 금융 서비스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 인공지능이 하려면 거기에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로봇 사회와 같은 거니까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도 그렇게 봐서 이니시스도 결국은 나중에 중기적으로 보면 정고점이 지나는 2만 원대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뭐 하루 더 잠깐 쉽니다만은 두 종목의 승자는 이니시스로 하되 이 종목도 과거에 이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이 가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시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조정 이후에 이제 더블 바텀을 치고 다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 정도 보이고요. 이쪽에는 보려면 소위 한국 사이버 결제를 봐야 되는 신고가에 가 있죠. 네, 한국 사이버 결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네, 보세요. 멋지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나 조금 전에 보셨던 이 KG니시스나 사실은 이제 차트 패턴은 여러분 눈에는 같이 안 보일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어차피 정고점 못 넘어가고 더블 바텀을 만든 다음에 얘는 이미 정고점 넘어가 있죠. 얘도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관점 KG니시스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KG 이니시스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전 과장 글로벌 텍스플이 등장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 오늘도 모처럼 만에 면세점주들 동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대한유화입니다. 에틸렌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대한유화까지.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그 중국 관련주 안 좋아합니다. 두 종목 중국 관련주입니다. 하나는 소비재, 하나는
네, 소재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 좋아하고 이 중국의 성장률 둔합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상으로는 0.1에서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국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미국 증시 상승 요인이 바로 미국의 감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감세 10% 정도 감세가 검토되고 있고 이건 경기부양책입니다. 여러분들 재정 지출을 위한 재정을 이용한 경기부양책 하나는 감세 하나는 재정 지출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독일에 대한 말씀드렸죠. 지난 주말에 독일이 우리 돈으로 50조 정도 되죠. 50조 원 정도 전후에 유로로는 500억 유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경기부양책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으로 지난 주말에 강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영어 원어로 따지면 스티뮬러스 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드 러시 아시죠? 스티뮬러스라는 건 재정 경기부양책에 대한 스티뮬러스. 그래서 미국도 재정을 쓰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도 시작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독일이 경기부양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난 주말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국 관련의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 중국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성장률이 다 회복되지는 않고 안정감 정도, 추가적으로 경기 하강을 막는 정도 언저리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중국 관련주 모두 크게 기대할 수 없고 특히 대한유화는 중국의 지금 화학 수준이요. 우리나라 거 다 대체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 대한유화 뭐 국제 트렌 가격이 올라오면 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시세를 다닌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좀 오래된 종목이고 이제부터는 이쪽 섹터 아니다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나마 실적이 조금 더 좋은 글로벌 텍스트 프리를 승자로 정해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주도주는 중국 관련주가 아니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로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정해주셨습니다. 8강 대결 마쳤습니다. 네 종목이 4강에 진출했네요. 자, 첫 번째 승자 세진중공업이었죠. 그리고 동진세미캠, KG 이니시스, 마지막으로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4강 대결로 올라왔습니다. 세진중공업과 동진세미캠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만 보면 세진중공업이 조금 나은 걸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빅트렌드, 긴 호흡으로 보면 세진중공업이 박스권으로 보이고요. 동진세미캠은 어차피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런 그 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진세미캠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동진세미캠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KG 이니시스와 글로벌 텍스프리인데요. 여기선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네, 일단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보다는 인공지능 사회와 관련이 돼 있는 앞으로 빅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1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들 그리고 또 산업 전문가, 정책 당국자들이 거의 거품을 물었었는데 요즘에 4차 산업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네, 4차 산업이 너무 개념적인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은 바로 반도체를 포함한 IT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결국 갖고 있는 일본의 경쟁력 우리가 다 뺏어왔어요. 이제는 제가 그 얘기했죠. 소니가 갖고 있던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비메모리 분야에 일본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세계 1등 반도체 섹터를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압을 해서 내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이미지 센서에는 세계 최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일본 공격한 거로 봐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사회는 앞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섹터이고 그런 관점에서 연관성이 있는 KG 이니시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KG 이니시스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 동진세미캠과 KG 이니시스가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한 종목을 찾아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KG 이니시스는 약간 부가적인 비즈니스라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금융의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금융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셨다시피 은행이 팔았던 그 소위 금리 연계 DLS라 그러나요? 이 DLS가 95% 원금 손실을 볼 정도로 금융 후진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들이 이걸 불안전 판매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은 IMF 때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에도 있었고요. 10년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수익을 내면서 인재 육성이나 이런 파생 상품의 구조 자체를 위험성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건 정말 제가 깜짝 놀란 일이다. 그냥 우리 순수한 우리 고객님들 뭐 1조에 가까운 돈이 다 또 원금 손실이 되게 된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한국의 이 은행 시스템을 감독하는 감독기관도 도대체 참 제가 깝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10년마다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KG니시스가 금융 완화와 관련해서 뭐 도움이 되겠지만 금융 후진국에 있는 금융 관련 연관 비즈니스 이렇게 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분야 그것은 역시 IT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우승 종목은 바로 오늘의 우승 종목은 동진 세미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이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뒤에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동진 세미캠.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오늘 매수가는 14,000. 이 동진 세미캠은 14,200원이거든요. 현재가.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가 14,200원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동진 세미캠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하시죠? 네,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 제 친구가 되시면 샵 2034 김동호로 치시면 그래서 이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랑 친구가 될 수 있고 잠시 10시 1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친구가 되시면요 채팅창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10시 10분부터 30분까지 20분간 오늘의 시황 그리고 주도 섹터에 대한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특히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얘기 다 못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과 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상승의 실마리들을 잡아드리는 시간 잠시 후 10분부터 진행하니까 10시 10분이니까 많이 참고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